카메라 보고 많이 동쪽에 살아요. 친구는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몇 강이지? 컴퓨터 코딩쌤은 역시 지니! 안녕하세요. 딥러닝 코딩쌤 지니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 기억을 되새기며 오늘도 인공지능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인공지능이 쓰이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첫 번째 사례는 알파고입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는 10의 170승에 이르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런 복잡성은 오랫동안 인공지능의 도전 과제였습니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으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의 강점을 결합한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해서 바둑을 연구하여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의 대국에 등장했어요. 이세돌 9단에 이길 거라는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알파고는 4대1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인공지능에 주목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스피커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갔나 봐요.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화면을 클릭할 수 있는 터치 조작 화면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차세대 UI 플랫폼으로 음성이 주목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용자와 음성으로 의사소통하는 AI 스피커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스피커의 핵심은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고파, 밥 드세요. 이런 거랑 같은 거죠. 현재 외국 AI 스피커로는 아마존 에코를 시작으로 구글의 구글 홈, 애플 홈팟,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보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화면과 같이 카카오 미니가 합류되고 있어요. 다음은 인공지능 상담사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문자메시지 기반 24시간 위기 상담 서비스 크라이시스 텍스트라인은 몰려드는 상담 문의를 한정된 인력으로 모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렸습니다. 대화 내용, 시간, 발신자 위치, 나이, 성별, 생년월일, 사용자 후기 등이 포함된 3,300만 건에 이르는 상담 문자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고위험군을 먼저 가려내고 더 위급한 순간을 판단해 상담에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판단을 알고리즘에 맡기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인공지능 상담사를 이용해 이용자의 의견과 반응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쌓아 구조 확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장난이나 단순 심리 상담에까지 분배되던 인력 자원을 줄이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먼저 상담사가 연결되는 확률을 높이는 데 그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팅 로봇입니다. 로봇이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로봇인가 봐요. 어떤 내용일까요? KLM은 인공지능 채팅 로봇 챗봇을 3월 말 도입했습니다. 공개한 첫 달에만 11만 5천 명의 고객이 사용했습니다. 이 채팅 로봇 챗봇은 많은 데이터, 딥러닝을 통해서 질문에 간단한 답을 자동으로 답변해 주는데요. 이 인공지능 챗봇은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고객들의 물음에 일일이 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일정 확인부터 체크인 알림, 항공기 발권, 예약 변경 관련 응대 등 다양한 일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네요. 로봇 기자 워드 스미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의 제임스 코테키 홍보 담당자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컴퓨터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할 수 있지만 왜,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하지 못한다라며 왜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도 자동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구분을 언급했죠. 현재에는 로봇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기사들을 쓰는 주제들은 거의 대부분 주식이나 아니면 날씨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적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고문서 번역입니다. 고전 전문을 번역하는 일은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다국어 자동 통 번역 지원 업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했어요. 인공지능 기반 번역 기술을 활용해서 고전 문헌 자동 번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동 번역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보 303호 테스트로 승정원 일기를 번역해 봤는데요. 원문이 총 3,243이고 3개나 되고요. 약 2억 4,259만 자의 많은 양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45년이 걸릴 일을 초벌 번역 도움을 주며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글 렌즈입니다. 굉장히 사례가 많네요, 여러분. 한번 알아볼까요? 구글 I.O. 2017년 기조 연설에서 구글 CEO가 구글 렌즈를 소개했어요. 이 구글 렌즈는 인공지능 컴퓨팅 능력으로 이미지 기반 정보를 습득합니다. 사물을 보이면 이를 이해하고 정보를 전달하죠. 예를 들어서 사진처럼 카메라에 꽃을 찍으면 꽃의 정보와 연관된 장소, 그리고 쇼핑할 수 있는 곳, 또는 가게를 찍으면 위치 정보, 가게 정보 등 연관된 정보가 뜨는 거예요. 구글은 구글 렌즈 기능을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포토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지막입니다. 진품 가품 판별인데요. 미국 스타트업 엔트로피가 개발한 이 어플리케이션은요. 명품 가방을 카메라로 비추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진품, 가품을 판별해 줍니다. 카메라는 육안으로 찾기 어려운 안장이나 하자를 260대 확대해서 찾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3만여 종의 핸드백과 지갑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진품 판별도 정확도는 98%에 이른다고 하네요. 해당 기술은 명품 가방 판별을 넘어서 자동차 부품이나 휴대폰이나 헤드폰, 재킷, 신발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실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생활에 어떤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6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컴퓨터 코칭 쌤